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식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식사하시면서 생선을 먹을 때 좀 걱정되는 거 있죠? 생선 먹을 때 걱정 안 돼요? 아니, 오염 물질. 예, 생선에 제일, 방사능은 이제 최근에 일본 때문에 그렇지만, 수은이라든지 화학 물질들이 전부 이제 바다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화학 물질을 제일 많이 함유한 애들이 이 뻘에 들어있는 애들, 낙지, 조개, 얘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선, 네, 얘들이 현재 지구상에서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함유해요. 왜냐면, 저 산에서 비가 내리면 물로 씻어 내려오면서 육지에 있는 오염물질을 다 끌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바다의 플랑크톤들이 먹고, 플랑크톤들을 다시 이제, 체인 있죠? 먹이사슬에 의해서 이제 큰 고기들이 제일 많이 함유하게 되죠. 그 다음에 모든 오염물질은 바다 펄 속으로 이제 다 가라앉게 돼요. 근데 펄 속으로 가라앉았을 때 오래되면 얘가 분해 과정을 거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이 펄 자체가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미네랄이 들어오면 같이 어우러져요. 예, 중화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바다 생물에 오염물질이 제일 많은데, 이거를 먹으면서 오염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재 미네랄끼리는 상호 간에 화학 분자 교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산돼지들이 이 독초를 먹을 때가 많아요. 얘가 잡식성이라서 막 먹다 보면 지가 바로 알거든요. 그러면 독을 먹었다 싶으면 어디로 달려가냐면, 물가로 가면 물가에 보면 이 펄 같은 게 있잖아요. 민물에도 그 펄을 그냥 막 먹어요. 진흙 같은 거를. 그러면 온몸에 났던 모든 독성 물질들이 다 사라져요. 중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생선을 먹을 때는 꼭 해야 될 게, 야채를, 녹황색 야채 있죠? 녹황색 야채를 같이 먹으면 수은 중독의 99%까지 해결됩니다. 현재 방사능을 김하고 미역을 같이 먹었을 때 98%까지 중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해조류하고 야채류, 녹황색 요렇게 먹고, 해조류하고 생선류 이렇게 같이 먹으면 돼요. 현재까지는 가장 이 방사능 오염물질을 중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게 바로 미역하고 다시마, 김, 이 세 가지가 현재까지 가장 중화 효과가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큐에서, KBS인가 MBC 다큐에서 중화시키는 실험을 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거의 90%에서 98%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만 해서 나 혼자 3개를 먹었거든요. 예. 그 이제 훨씬 더 나은 건강식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본산 그런 거를 야채랑 해서 같이 먹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왕이면 안 먹는 게 좋겠죠. 먹고 중화시키는 애. 책임질 수 없는 것까지 물어보고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어차피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야채하고 같이 먹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간의 이제 신체를 구성하는 영양소가 현재까지 지구 땅바닥에, 그러니까 지구 안에 있는 영양소의 종류를 10만 종으로 봐요. 근데 10만 종의 영양소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알려진 것은 우리가 해봐야 비타민류, 미네랄류 해봐야 수백 종이죠. 그 수백 종 외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 없는 거를 이름하여 미세 영양소라고 부르죠, 요즘에. 그래서 큰 영양소를 우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류라고 표현하고, 비타민, 미네랄을 이제 미세 영양소라고 표현합니다. 그 미세 영양소 안에서도 또 정말 이름도 없는 미세 영양소들이 있죠. 그 미세 영양소들이 인간의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과거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언제 알게 됐냐면,
이제 비타민유가 발견되면서 굉장히 적은 양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3.5%밖에 차지하지 않는 미네랄이 없을 때는 거의 모든 질병과 신진대사를 망치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미네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이 한 짝이에요. 한 짝. 미네랄의 수십 종의 한 짝인데 하나만 부족하면 다른 미네랄이 동시에 작동을 안 해요.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나는 잘 먹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단 한 가지만 부족해도 연쇄 반응하던 자, 우리 몸에서 미네랄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하지만 미네랄은 다른 영양소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단 한 가지만 부족해도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네, 이겁니다. 네, 미네랄이 어느가 하나만 부족해도 연쇄 반응이 나서 전체적으로 작동이 멈추는. 네, 그래서 되려 비타민보다 미네랄이 더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이제 최근에 밝혀진 거죠. 특별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를 시키는 데는 효소가 필요하죠. 효소가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두 가지 통로, 췌장이죠. 췌장에서 효소가 만들어지는데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는요, 평생 동안 만들어진 분량이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많이 소비해버리면 나이 들어서는 더 이상 효소가 안 나와버려요. 유전자의 유전자 꼬리에 붙어 있는 요게 줄어진다고 그랬죠. 텔로미어. 세포가 분화될 때, 한 번씩 분화될 때마다 얘가 짧아져가지고 결국에는 분화 기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 효소가 원래 식물에 들어있는 거를 먹으면 췌장 효소가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소가 활용되는 곳이 소화 효소가 있고 대사 효소가 있단 말이에요. 소화 효소에 효소를 많이 써버리면 대사 효소가 약해지죠. 대사 효소는 소화 효소가 분해 효소죠. 분해 효소.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 효소가 들어와가지고 분해를 시켜가지고 우리의 장으로 끌어올린다면 신진대사에서 대사 효소는 우리의 분해된 것들을 종합시켜서 우리의 몸을 이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전부 효소가 쓰여요. 근데 그 효소가 들어있는 게 뭐죠? 60도씨 이하, 80도씨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고 60도씨 이하 모든 야채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먹을 때 대다수가 끓이고 삶고 데우고 튀기고 그럼 효소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아이러니한 게 효소가 제일 많은 게 된장이에요. 된장, 간장, 청국장이죠. 근데 그걸 다 죽여서 먹어. 그래서 일본에서 그 청국장을 끓이지 말라고 나온 그 제품이 뭐예요? 나토. 그게 바로 청국장의 맛을 좀 가미해가지고 나토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왜? 효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엄청난 효소를 우리 한국 식단은 다 잡아 죽이시고 딱 남은 거랑 김치가 하나 김치 하나. 이제 뭐 고추 찍어 먹은 거 된장. 예, 그거 남고 그러고는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많이 먹어야 돼. 그게 얼마나 우리가 식단이 좀 안타깝죠, 그게. 아니 멀쩡한 된장을 다 그죠 효소 다 죽여서 먹잖아요. 날된장으로. 네. 그래서 이제 효소를 잘 관리해. 효소가요,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독일에서 발견해가지고 효소가 가장 강력한 문화가 지금 독일하고 일본인데, 이제 전통적인 문화로는 우리가 효소 문화가 가장 발달돼 있어. 김치, 된장 이런 게 가면 효소의 덩어리거든요. 근데 김치가 약점이 있어요. 얘가 냉동실에서 발효되잖아요. 좀 높으면 썩어버리니까 보통 아니 얼음도 아니고 한 뭐 0도에서 한 5도 내에 10대. 이런데 얘가 여기서 효소가 발효돼 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여기서 35도라, 36도라. 가자마자 돌아가셔. 근데 이게 또 김치는 또 효소가 이러네. 그 얼마나 좀 그래요. 그러니까 효소가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성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동양인들이 좀 작잖아요. 최근에 우유 먹고 이래야 좀 커진 거지. 우리 동양 식단으로는 안 커져. 키가. 예, 서양식으로 바뀌면서 좀 커지는 거지. 근데 사실 효소가 굉장히 분해력이 뛰어난데, 자, 여기서 이제 재미난 사실 하나 보세요. 물질을, 자, 돼지고기 한 점을 그냥 밖에다가 딱 놔둬보세요. 그냥 놔두고 있어 봅시다. 수분이 주어졌다 치고. 얼마나 지나야 썩어서 그냥 흐물어져서 이제 없어질까요? 한 점 없애려면? 오래 걸리죠. 예. 뭐, 수분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게 지가 미생물이 분해를 하든 뭐 어떤 과정을 거치도록 상당한 시간이 거쳐요. 근데 우리 몸 안에 딱 들어가 보세요. 18시간, 20시간 안에 얘가 다 분해돼요. 뭐 이런 게 있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몸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효소라는 게 있는데 보통 열을 가해서 없애면 빨리 없어져요. 자, 100도씨, 200도씨 팔팔팔 한 몇 시간 끓여버리면 흐물흐물해서 뭐 물로 바뀌죠. 근데 35도씨에서 이 고기 한 덩어리를 없애려면 아마 한 달? 그 정도로 물 팔팔 끓여서 없애려면 어떤 물질이 분해가 돼서 완전히 형체가 없어져서 물처럼 바뀌려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열을 받아야 돼요. 100도씨 이상의 열을 한참을 받아야 얘가 물처럼 없어져. 분해가 되는 거지. 그거 말고는 현재 지구상에서는요, 효소가 그래요. 효소는 물질을 만나면 자기 효소 안에 있는 어떤 그 물체가 들어가가지고 얘를 분해시키는 작용을 해요. 보통 400도를 가져야 물체를 분해를 시키는데 36.5도에서 물체를 분해시키는 건 세상에 효소밖에 없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런 시스템이 우리 안에 내장된 거예요. 뱃속에서 18시간이면 다 분해를 시켜서 다 처리내잖아요. 안 되는 건 이제 뭐 대변으로 가지지만.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런 효소에 대해서 우리의 문화, 식문화가 받쳐주질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건강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과거 사람들은 야채를 많이 먹었거든. 그죠? 예. 요즘 애들은 야채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 더더욱 심해지는 거야. 옛날엔 된장을 끓여 먹어도 야채로 다 커버를 했는데 요즘 애들이 무슨 야채를 먹냐고. 다행히 서양에서는 이제 그 샐러드? 예, 샐러드에 야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계속 야채잖아, 다. 그나마도 그걸로 이제 채우는데 우리는 또 샐러드 문화를 이제 어른들은 안 먹잖아요. 샐러드를 잘. 이제 요즘은 조금 먹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채워져야 건강에 대한 안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효소에 대해서 놓치지 마세요. 저는 이제 효소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효소가 들어있는 음식, 그게 이제 열받지 않는 음식이죠. 예, 열받지 않는 음식이면 무조건 2-3 그릇, 5 그릇까지 먹습니다. 시키면 한국은 참 좋아요. 유럽 가면 반찬 한 번 시키면 돈이 막 더블로 계속 나오는데 한국은 시켜도 이제 많이 시키면 얼굴이 좀 찡그러지긴 하지만 예,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효소를 잘 챙겨 드시면 아주 건강에 책임을 지죠.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마지막 건강에서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아까 말했던 미세 영양소입니다. 미세 영양소는 현재 우리 몸에 약 10만 종 이상의 영양소가 필요해요. 이름 없는 영양소가. 여러분 혹시 유전자 중에서 정크 유전자라고 들어보셨죠? 정크 쓰레기 유전자. 유전자 3만 개 중에서 한 개를 본다면 3만 개 중에서 한 3%?
3%만 현재까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유전자고 97%는 아무런 기능을 안 해요. 지금 우리 3% 갖고 돌아가는 거 아세요? 97%는 그동안에 쓰레기 유전자라 해가지고 아무런 기능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조차도 안 하려고 했던 그런 유전자였죠. 근데 최근에 와서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말도 안 된다. 어떻게 100%에서 3%만 작동을 하냐? 97% 뭔가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뭔가 있을 거다 해가지고 최근 연구하다가 발견이 됐죠. 알고 보니까 바로 미세 이 영양소들이 바로 쓰레기 유전자를 움직이는 동력이었어요. 네. 걔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고혈압이 고쳐지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병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97%의 유전자가 아직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는 모르지만 어쨌든 최근에 그 유전자들이 다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역할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미세 유전자예요. 미세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미세 영양소가 그럼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이제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해. 미세 영양소는 제일 많은 곳이 산이죠, 산. 산에서 매번 계절마다 낙엽이 떨어져서 유기물이 되죠. 막 썩어서. 거기가 천지예요. 근데 얘들이 비만 오면 어디로 내려갈까요? 예, 틀려서 강, 바다로 다 가버려. 그러니까 땅은 항상 매년 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생성을 하고 얘들을 흘러내려가는 곳은 바다예요. 바다에 가서 마지막 유기물이 가라앉는 곳은 펄이야. 이 뻘 속에 모든 미세 영양소가 다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지구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영양소는 다 거기 가라앉아 있어. 그래, 거기 속에 사는 애들이 누구예요? 뻘 속에 사는 애들. 예, 조개, 낙지. 그래서 낙지 먹으면 죽어가는 소가 일어난다는 소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얘들의 미네랄 수준은 다른 애들하고 달라요. 조개 막 이런. 근데 또 이게 문제가 아까 말한 대로 오염물질이 같이 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안 먹자니 그렇고 먹자니 또 그렇고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게 화합물을 중화시킬 수 있는 해조류하고 그 다음에 야채류 이것들을 같이 먹어서 중화를 시키게 되면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개인적으로는 해산물을 하고 낙지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럼 이제 걱정이 되죠.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이제 수치를 보잖아요. 수은 수치나 보면 높지가 않아요. 정상 수치예요. 근데 야채 안 먹는 사람은 수치가 바로 올라갑니다. 중화시키지 않고 먹는 사람은 바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세상은 참 질서 있게 돼 있다는 거, 종합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원래 제가 이 과정 안에 꼭 한 번은 이걸 해주거든요. 이걸 해주는데 오늘 제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연구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해주는데 한 시간으로 보면 한 3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오늘 간단하게 그냥 핵심만 잠시 지금 얘기를 드린 거예요. 세부적인 것은 많이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이거는 제 몸이니까 제 몸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18살 때부터 했으니까 그때 한방 백과사전 이만큼 된 걸 하나를 통째로 읽고 그때부터 연구한 건 아닌데 우연히 읽다가 읽고 그리고 23살 때 아프리카인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고 연구하면서 논문을 하나 써가지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 찾아갔더니 자기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부총리 그때 당의 당 총재가 있고 부총재 부총재인 문동환 박사 문익환 목사 동생 문동환 박사를 만나라고 해서 문동환 목사한테 설명했더니 자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풀몬 원장을 소개해준 거예요. 풀몬 처음 만든 사람. 그분한테 했더니 그분이 이제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한참 했었죠. 그러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30대 넘어서 이제 건강에 관한 책을 수백 권 읽으면서 완전히 체계화시켰죠. 그리고 40대 넘어서 드디어 이제 실험을 들어갔어요. 내 몸에다가.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몸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된 거죠. 자가 실험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10년간 통증 상태, 면역 상태,
면역 저하 기준이 요거죠. 근데 지금 현재 본인 면역을 평가해 보면 감기 없음. 이제 구강내염도 없어졌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이빨로 씹을 때 아프잖아요. 이빨로 씹을 때 뭐 먹다가 씹잖아요. 그러면 막 상처 나서 아프죠. 근데 요즘에는 아프지도 않아. 나는 이게 뭐 내가 병이 생겼나 왜 안 아프지? 예전 같으면 아파 죽는데 그게 아프지 않고 통과됐는데 알고 보니까 마그네슘이 미네랄 속에서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오면 통증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현상이 지금 있고요. 눈에 염증 없고 배탈설사 거의 없고 있어도 재밌는 것은요. 배탈설사 뭐 제가 이제 이걸 알고 나니까 그 썩은 것도 잘 먹어요. 이제 뭐 아무거나 먹어 그냥 땅에 떨어져도 먹고 툴툴 털어 먹고 왜? 이 세상의 모든 외부의 이물질은 내 면역 체계하고 반응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릴 때 막 그냥 지저분하게 사는 애들이 면역력이 강하잖아요. 아프리카 애들이 강하고 깨끗하게 사는 애들은 면역력이 엄청 약해요. 그래서 이제 뭐든 먹고 심지어는 막 썩어가는 뭐그 생선도 에이 먹어. 예, 먹어요. 먹으면 뭐 탈 나도 하루도 안 넘겨요. 그럼 저는 뭐 탈 나도 그냥 밥 먹어요 계속. 그럼 하루 딱 지나가면 다 없어져요. 감기도 다 돌아도 내 손에 딱 왔다가 온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거 뭐 하다가 사라져요. 네, 지금 10년 동안이나. 뭐 체력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소문 들으셔서 알죠. 네, 이게 본인의 지금 면역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10년간 질병 상태, 노안만 지금 현재 있습니다. 노안도 지금 바꾸는 방법 알아냈어요. 그래서 노안도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시력은 1.0입니다. 허리 디스크 30대 중반에 디스크 받은 거 지금은 자체 치료법으로 병원 안 가고 지금 현재 멀쩡하죠. 허리 아픈 느낌 전혀 없잖아요. 아프진 않아요. 예. 이건 자체 치료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책을 읽다가 연구하다가 구강내염도 치료할 때 이만따만 구강내염 이거 연구했더니 답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병원 가면 여러분 구강염 치료한 답 주던가요? 피곤해서 그런다. 그죠? 스트레스 받아 그런다. 무슨 스트레스야. 영양이었어요. 영양소. 지금 이제 그 영양소를 채운 이후로부터는 구강염이 스스로 발생하지 않아요. 정말 30대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구강염 때문에. 지금 다 해결됐고요. 허리 디스크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병원에 충주 종합병원에 실려 들어갔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수술 들어가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읽었던 책의 그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잠깐 멈춰놓고 진짜 싫어합니다. 나와가지고 그걸 했어요. 허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눌리잖아요. 눌려서 디스크에 신경 다발이 눌리거든. 그럼 간단하죠. 이거 펴주면 되잖아요. 펴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 물구나무를 쓰는 게 제일 잘 펴지거든요. 그 물구나무를 쓰면 디스크는 없어집니다. 근데 그거 하루 종일 그렇게 있을 수 없잖아. 그때 생각난 게 그거다 싶어가지고 맞아. 목을 뒤로 제끼면 허리가 펴져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침대가 있으면 목을 여기다 놓으세요. 목을 뒤로 딱 제끼면 어때요? 디스크가 그냥 푹 당겨진다고. 엄청 아파요 처음에는. 네, 당겨지면서 처음에는 아픈데 시간이 지나면 디스크 눌렸던 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면 한 3개월 버텨요. 네, 하룻밤 그렇게 자면. 그러고 이제 쭉 했더니 지금은 이제 아예 아픈 통증 자체가 없는 거죠. 다시 한 번만. 다시 한번. 자, 침대가 있으면 모서리 있잖아요. 모서리에다 목을 이리 꺼내야죠. 처음에 되게 불편해요. 뒤로 목 들고 한 번도 안 해본 액션이잖아요. 목을 딱 제끼면은 당연히 목하고 다 연결된 디스크니까 제끼면 이제 얘가 펴지기 시작한다고. 하룻밤 못 자요. 하룻밤 한 30분? 보통 제가 30분 해보면 한 달 멀쩡해져요. 그리고 계속 하니까 지금은 아예 이제 그런 증상이 없고 지금은 거의 안 해도 이제 뭐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노안 해결법. 노안. 그게 궁금해. 눈이 많이 그렇죠. 안경 꼈을 때. 네. 노안 해결법은요. 현재 노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냐면 원리가 우리가 보는 게 항상 30cm 내에서 보거든요. 글자를 볼 때. 그죠? 그럼 또 화면도 30에서 50cm 봐요. 글을 이렇게 볼 기회가 없잖아요. 네, 무언가를 이렇게 보는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40대쯤 돌아서면은 이 시근육 중에서 이 가까이 보는 근육이 굳어버려요. 여러분 요거 팔 이렇게 다치면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기부스하죠. 기부스하고 한 두 달 있으면 팔 안 움직여요. 근육 굳어버려요. 신경도 굳어버리고. 시신경이 바로 그렇게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는 요렇게도 좀 읽고 뭐 무슨 원신이 근신 이런 거 따지지 말아요. 이거는 잠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요렇게도 좀 읽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전혀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네. 이걸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만큼이 사이가 굳어버리는 게 노안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데가 안 보이기 시작해서 점점 멀어요. 이게 그 노안이에요, 이게. 노안은 병이 아니야. 우리가 만든 병이야. 내가 평소에 안 써서 생긴 병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지금부터 가까이 끌어당겨서 막 보는 되게 아파요, 막 눈이. 되게 아파요, 이거. 엄청 아픕니다, 이거. 예, 뻐근해. 예, 해보신 분 알아요. 뻐근해요, 막. 안 보이죠, 지금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보면, 점점 땡기. 예, 어릴 때는 이 정도까지 다 보여요. 예, 어릴 때 너무 가까우면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 훈련을 계속 했었어야 돼. 네. 근데 눈 나쁜 애들은 어떻게 하지? 멀리 봐도. 네, 우선 그건 잘 놔두고요. 노화는 이제 아무튼 노화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훈련하는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땡겨오기 방법입니다. 예. 땡겨오기 방법은 눈이 좀 아파요. 그동안 사용 안 한 근육을 막 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또 멀리 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멀리 가느냐. 앉아서 저기 멀리 수평선. 수평선은 너무 멀고요. 아파트 저 뒤에 글자 있죠. 한 2km, 3km 되는데 글자. 그걸 보다가 갑자기 책을 쭉 지으면 흐릿해지죠.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딱 보다가 쫙 빼고 쫙 보면 흐릿하죠. 다시 초점 위치가 정리돼가지고 될 때까지 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시근육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이게 바로 저는 제가 아프면 제가 문제가 생기면 책을 아무튼 냅다 다 읽어서라도 이거를 원리를 다 찾아내요. 그리고 찾아내서 이제 실험 돼. 이 노화는 적용이 안 돼. 아프지가 않으니까 바빠도 그냥 넘어가 바쁘니까. 다른 거는 아프니까 어떻게든 실천을 하는데 이놈은 노화는 안 아파. 그러니까 자꾸 실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하루 15분 노안 해결할 팀을 모아서 해. 안 하면 벌금을 받아서 하는 이런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방법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현재까지 치료된 결과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인데 문제는 이제 실천을 하는 것이 과제죠. 그 다음에 편두통 있죠. 편두통 있으신 분은 제가 30대 초반에 편두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다가 대안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두통이 심할 때 해결법은요. 두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원리를 알아야 돼요. 두통이 일어나는 원리는 자 물어볼게요. 머리가 아플 때 두개골 내에 있는 우리 그 되뇌가 아플까요? 아니면 뼈가 아플까요? 아니면 이 피부가 아플까요? 셋 중에 어디가 아픈 걸까요? 머리가 아플 때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머리 아픈 거지. 자, 되뇌피질하고 뼈하고 머리 피부 요거 껍딱 이 셋 중에 뭐가 아플까요? 되뇌피질, 피질, 껍딱. 봐봐요. 이게 우리 현대인의 지식이라니까. 원래 되뇌피질은 통증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칼로 째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되뇌피질은 통증이 없기 때문에 두꺼운 뇌에 쌓여져가지고 얘가 상처 나면 아픔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뇌피질은 일체 통증을 못 느껴. 뼈가 아플 수가 없잖아 또. 예. 뼈가 뭐 썩지 않는 이상은. 그럼 나머지는 이 피부에 피부. 신경이죠, 신경. 그러면 신경이 아픈 이유는 다시 정리해보면 혈액순환이죠. 네, 혈액순환하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예요. 근데 그 애들을 관장하는 게 여기 이 머리가 보세요.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머리 무게가 무겁잖아요. 크기는 적어도. 얘가 있는데 얘를 받쳐주는 얘가 뭘까요? 뼈? 근육이에요, 근육. 뼈라고 해봐야 디스크야. 얘는 힘없는 애들이야. 그죠? 디스크라니까. 얘들은 그냥 수직만 받쳐주지, 옆으로 이렇게 딱 숙이는 순간부터는 뼈는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앞에 두 근육, 뒤에 두 근육, 4개의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걔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을 받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근육과 신경 다발 속에서 일어나는 통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목을 딱 돌리면 이게 근육이 딱 이렇게 잡혀요.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돌리면 이쪽이 잡히겠죠. 이렇게 잡히죠. 이렇게 큰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을 눌러서
지금 저는 세게 눌러도 안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 누르면 막 손도 못 대게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두통이 앞으로 발생할 확률이 아주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아프면 대부분 다 두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근육하고 뒤에 두 근육, 이 근육들이, 여러분이 그 등 여기 막 누르면 되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50견이 막 이런 식으로. 네, 이것들이 바로 이제 여러분 평소에 목 관리를, 머리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컴퓨터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예. 무조건 이래야 돼요. 언제든지. 예. 건방지다 해도 이렇게 있어야 돼요. 예. 목 쳐들고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저는 한 2로부터는 뭐 50견도 없고, 누통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 통증 자체가. 다 모두가 우리가 생활 습관으로 만든 병이더래요. 네. 그래서 이 근육하고 신경 간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두통이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고요. 10년간 체력 상태는 이렇습니다. 평소 3, 4시, 5시 이렇게 취침하고 낮에 잠시 졸고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 몸으로 실험한 결과고요. 이제 여러분에게도 신세계가 열리고 있는 과정인데 크게 보면 여기 보시면 3가지 방향입니다. 두뇌 플러스 전인 건강이 있고 엔돌핀, 다이돌핀, 인지력. 그래서 엔돌핀은 여러분 아시죠? 예, 웃을 때 나타난다고 그러고 다이돌핀은 감동과 감탄할 때 약 엔돌핀의 10,000배. 예, 그래서 인지력이 활용되면 건망증과 치매에서 해방되는 길이 되고요. 조합 플러스 장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5가지 요소인데 수면은 안정규칙, 영양은 거대 영양소, 미세 영양소, 그 다음에 물과 공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만 여러분이 관리하시면 아주 확실하게 건강을 잡을 수 있고 운동 요소는 장기적 강화하고 정신적 강화가 있어요. 혈액순환, 근력 강화, 뼈의 발달, 지구력 순발력, 정서적 안정. 그 다음에 정서 요소는 감정과 관계 개발, 의지 요소는 의결과 성과. 아주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의지. 요거 안 되는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죽을 때까지 받아요. 여러분,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야. 근데 결과가 안 좋으면 스트레스 받아.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스트레스.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결과가 좋고 사람한테 칭찬받는다. 이거야말로 뭐 살만 나는 거죠. 예. 대부분 의결권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받는 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못하게. 그쵸? 선생님들도 좀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규칙 저런 규칙 내서 못하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 의결과 성과 요 두 개는요 여러분 건강에 아주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요소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영양 요소예요. 그러니까 1번하고 의결 요소 이 2가지가 여러분 삶을 지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요소는 뭐 보조 요소라고 봅니다. 운동도 보조입니다, 여러분들. 운동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젊을 때는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운동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저한테 물으면 이제 제가 이 원리나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데 그냥 누워 있어도 영양만 잘 공급되면 그냥 수명도 길고 다 살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단지 운동을 했을 때 우리의 기능들이 좀 강화되는 역할을 해요. 수명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연구한 결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운동보다는 영양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기본적인 운동 뭐 이런 게 있겠죠. 생활 속에서 하는 운동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체온 플러스 면역입니다. 우리 몸을 이렇게 부르죠. 온도를 생산시키는 기구라, 도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우리 몸이 하기 때문에 세포 60조 개가 생존하죠. 여러분 3도만 낮춰지면 세포 어떻게 되죠? 바로 세포가 제일 먼저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세포가 기능을 잃어버리면 면역체계 무너져버리고 그러면 바로 인간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은 체온 유지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체온 유지 장치.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세포들이 자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이 3도 올라가면 우리 몸 3도가 4도, 약 4도쯤 올라가면 암세포가 죽는 거 아시죠? 우리 몸이 42도만 올라가면 암세포 다 자멸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근데 42도 올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죽어. 42도 올라가면 내가 죽어. 예, 그냥 죽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36.5도에서 2도, 3도 올라가면 거의 뭐 이제 실신 상태가 버리잖아요. 그 42도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죽을 정도의 열을,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엄청난 고열에 시달리다 살아난 사람이 암세포가 없어진 경우가 있어요. 네,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고열에 시달리면 암세포가 같이 죽어요. 근데 다 자기도 죽지. 예. 그래서 암세포를 없애는데 최근에 쓰고 있는 게 적외선이라 원적외선을 쓰는 거예요. 원적외선은 50도, 60도, 70도까지도 우리 몸에 들어가도 우리가 죽는 건 아니죠. 얘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60대가 들어갔다. 그럼 이 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이제 죽게 돼요. 온도에 얘는 약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열요법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그런 막 뭐 침대니 온열 침대니 막 이런 것들이 다 전부 그런 종류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온 공급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체온 공급을 하는 방법입니다. 내열형 체온이 있고요. 내열형 체온은 이제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가지고 체열을 만들어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온도를 유지시키려면 음식 없이는 음식이 소화가 되면서 산화되면서 이게 다 온도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온도를 가장 올려주는 음식이 강장식품이에요. 마늘, 파, 생강, 요 독하죠. 얘들을 먹으면 열이 많아져요. 얘들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열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러한 영양소들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 열이 많아지죠. 이 운동이 이제 열을 만들어주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외열형이 이제 원적외선이라고, 이건 나사에서 발견한 거예요. 원적외선을. 원적외선이라는 게 이렇게죠. 감마선, X선, 그 다음에 자외선, 감마선, X선, 자외선. 자외선이 우리 빛,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열을 받는 빛이죠. 그 다음에 자외선 밑이 뭐예요? 적외선이에요. 네. 그 적외선 단계가 내려가면 뭐죠? 적외선 밑이 뭐예요? 파장이 짧아요, 여기가. 짧다가 길어지잖아요, 파장이. 여기서 여기까지를 감마, 여기서 여기까지를 X선, 여기서 여기 자외선, 여기를 적외선. 그러면 적외선보다 길어지면 뭐라고 할까요? 고주파. 이때부터 이제 음파로 바뀝니다. 여기까지가 빛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음파로 바뀌죠. 고주파. 고주파도 장기간 쐬면 열이 발생하죠. 고주파 열 발생기 알죠? 고주파로 열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저주파. 그리고 음파가 되죠. 우리 음파 중에서 이제 우리가 듣는 게 가청 음파가 되고, 더 낮아지면 이제 박쥐들만 듣는 음파가 된다든지,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은 파장이었고, 파장에서 여기까지를 빛이라고 그러고, 여기까지를 음파라고 그러고, 음파에서 우리가 듣는 걸 가청 영역이라고 그러고, 못 듣는 영역을 고주파 등등 해서 이 파병별로 기능이 달라. 얘는 고주파 가지고 여러분 무슨 실험하죠? 고주파로 동시에 모아서 에너지를 팡 돌리면 목표물을 제시하고 고주파 폭탄이 되죠. 빵 터뜨리면 음파 폭탄이라 해가지고 저쪽에 있는 물체가 그냥 통째로 부서져 버리죠. 고주파 폭탄 지금 개발돼 있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중에 이 파장 중에서 유일하게 원적외선 파장, 이 파장만 우리 몸을 뚫고 30cm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파장은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안에서 열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내부에 있는 암이라든지 기타 성인병을 해결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 보니까 큰 그림 좀 이해되죠? 그래서 크게 보면 전인 건강을 위해서는 이러한 엔돌핀이나 다이돌핀, 인지력 등이 필요하고, 장수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과 운동과 아까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체온을 위해서는 음식의 종류, 그리고 운동 요소, 그다음에 외열 요소. 그래서 나이 들면 전부 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죠. 예. 그러면 이제 외열을 통해서 하룻밤 우리 몸에 있는 열량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연구가 장수 건강, 그 다음에 인지 건강, 관계 건강,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 중에 이 과학 기술 건강은 기술 수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술 수명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 이 기술 수명 때문에 여러분 수명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예. 이제 이 기술이 다 적용되면 여러분은 이제 죽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예. 현재 냉동 소생 생물 실험은 다 됐죠. 예. 붕어도 갑자기 열렸다가 하면 녹이면 살아나죠. 예. 그래서 현재 이제 냉동 시신 보관소가 이미 사업으로 되고 있죠. 이제 죽기 전에 냉동을, 딱 뇌사 상태가 딱 나오면 바로 냉동을 처리해서 놔뒀다가 뒤로 가서 이제 복원시키는 실험인데, 지금 이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세포 복제, 수분 없이 생존하는 것도 결국 인간의 생존력을 지금 만들어줍니다. 보통 땅이 말라가지고 그 속에 있는 물고기가 땅 속에서 완전 수분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어. 물고기가 있는지 모르고.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그래갖고 수십 년이 지났어. 근데 어느 날 비가 와서 벽돌에까지 비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집이 무너졌어, 이제 수십 년 지나서. 그러면서 벽돌 속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물이 나오니까 얘가 살아서 뾰글뾰글 나와가지고 사는 거야. 그거 안 보셨죠? 여기 지금 요겁니다. 볼래요? 너무 신기해. 이게 만약에 이 유전자가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어.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작동이 되면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Water can provide a refuge from temperature extremes. While it's there, 자, 이제 물이 말라가는 지금 장면입니다. southern Africa is frequently ravaged by severe droughts. For a fish out of water, death is usually inevitable. 예, 물고기들이 이제 물이 말라서 땅을 파고 들어가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땅이 말라버리고 얘들은 땅 속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파고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숨을 쉬지 않고 영양 모든 신진대사가 정지됩니다. 네. 예, 그렇죠. 근데 얘는 완전히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리고 이제 흙을 가져다가 다행히 했는데 이제 생물이 그 안에 들어 있었죠. 그리고 벽돌을 쌓고 이제 집을 짓는 거죠. 네. 이 속에 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집이 흙집이니까 오래 못 가겠죠. 그래서 비가 와서 네, 이제 집이 무너져 가지고 그 벽돌 속에 있는 얘한테 빗물이 들어가죠. 예, 살아나서 이제 꼬물꼬물하고 나옵니다. 예. 한 놈, 두 놈 이제 다 나와요. 얼마나 놀라겠나. 미꾸라지. 예, 미꾸라지 같은 애들이에요. 지금 집이 무너지는데 정말 놀랍죠? 이게 이 유전자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근데 이 유전자가 다 발현이 안 돼. 아, 제가 폐호흡을 하면 렁피쉬인가 예, 예, 그예요. 예, 렁피쉬예요, 얘가 폐호반에. 예, 그래서 이제 인간도 동일한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이제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되면 이런 무한 장수가 일어나는데요. 현재 현황은 이렇습니다. 영양관리형, 장기교체형, 나노기술형, 유전치료형, 인공장기형, 가상신체형. 가상신체형은 뇌만 놔두고 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뇌만 놔두고 뇌를 실험관에다 넣어놓고 그냥 실험관에서 키우고 내 생각은 하고 얘 생각이 컴퓨터로 이동돼 있어가지고 내가 컴퓨터에 존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예 신체가 다 없어져 버리고 뇌에 있는 정보를 3차원 지도로 만들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아예 집어넣으면 컴퓨터에서 내가 생존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그거는 현재 2045년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세계 부자들 2만 명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론상은 이미 되어 있고요. 그래서 3차원 지도가 완성되면, 뇌의 3차원 지도가 완성되면 이 기술은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뇌만 기르는 가상신체, 그 다음에 뇌가 없어지고 아예 그냥 3차원 정보, 우리 뇌 안에 있는 정보만 이제 컴퓨터 안에서 운영되는 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네. 이게 기술 수명 현황이에요. 저는 정말 조사를 많이 했죠. 이런 모든 분야를 다 조사해서 내가 살아있는 때에 이 기술이 나타나요. 현재 60대 되신 분들이 30%가 이 기술에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60대가. 그러니까 나머지 뭐 여러분들 이제 좀 나이가 좀 더 적으신 분들은 거의 다 이 혜택을 보게 될 사람인데 좀 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어느 시점까지는 일반화되기 전까지는 나중에 미래에 써도 될 이게 좀 안타깝지. 이 기술이 나오기 전에 지금 저래 돼요. 아마 냉동 쪽으로 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장례식을 연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나머지가 이제 통합 관리인데 이제 장수 건강을 만드는 습관, 체온 유지 습관, 영양 관리 습관. 영양 관리는 이렇게 하십시오. 남이 안 먹는 음식 있죠. 남긴 음식 먹기, 안 먹는 음식 먹기, 새로운 음식 먹기. 이러면 정말 이 세 가지가 지금 제가 먹고 있는 방식이에요. 예, 이렇게 합니다, 저는. 썩은 음식 먹기. 예, 썩은 음식 먹기. 근데요, 진짜로 저기 젓갈이나 이런 거 다 썩은 거예요, 원래. 젓갈 썩은 거잖아요. 예. 근데 홍어는 또 어때요? 맞아. 이건 반 썩은 거야? 이건 썩다 만 거야? 예. 예. 그게 썩혀서 먹는 게 사실 우리가 먹는 습관이에요. 습관 중에 하나라고. 단지 이제 애매하게 썩거나 냄새가 좀 한 번도 안 먹어본 건데, 그것도 또 먹어보면 자꾸 먹으면 괜찮아. 제가 일부러 테스트하느라고 생선 막 썩고 있는 걸 그냥 한번 먹어보지, 뭐, 지가 뭐 어떻게 될까봐 했더면서 엄청 설사를 하고 막 그냥 3일간 아파버렸는데, 30대 초반에 그 실험했다가, 근데 지금은 괜찮더라고요. 지금은 좀, 예? 예, 식중독까지도 큰 문제 없이 이겨내요. 예, 면역력이 강해지니까. 그런 뭐, 저한테 이제 식중독이란 개념이 없어요. 뭐, 아무 걸 먹어도. 예, 10년을 지금 뭐, 아무거나 먹거든요. 전 땅에 떨어져 그냥 툴툴 털어져 먹거든요. 알아서 따라하세요. 아니, 알았어요. 나중에 책임 묻지 말려. 안 좋은 사람. 그러니까. 예, 면역 안 좋은 사람 절대 하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인지 건강을 만드는 습관은 인지 기술, 설계 기술이 최고입니다. 그 이상 뭐 여러 가지 방법.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재미난 그 상품을 내놨어요. 그 노화 방지를 위한 신문 읽기 프로젝트인데 신문에다 건강 그 노인들을 위한 그 치매 방지를 위한 생각하는 퀴즈들 있죠. 그걸 묶어서 한 달치의 퀴즈 책자를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0항목으로 나눠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사각형 문제 풀기, 그 다음에 뭐 곱하기 하기 뭐 이런 식으로 쫙 해서 한 달에 하나씩 나오는데 그거를 너무 아깝잖아요. 그거 하는 시간에 돈 벌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정보를 체계적으로 설계도로 공부하면 돈이 되는데 얘는 열심히 하고도 그냥 놀이로 끝나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달 내내 해놓고 놀이로 끝나. 만약 우리 설계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놀이가 아니라 재화로 바뀌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가서 이제 해주고 이번에 할 때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건강. 요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좋아해야 돼. 그럼 줄 게 있어야 돼. 네, 여러분 안 주고 좋아하는 경우 없어요. 계속 뺏어 보세요. 누가 좋아하나. 네, 사람은 줘야 좋아해. 그러려면 나눠줄 것이 있어야 돼.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거. 그게 지식이야. 지식 자원은 랍비들이 보세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존경받지. 근데 나눠줄수록 지식 자원은 늘어야 안 늘어요? 늘어. 예. 선생님들 알잖아. 가르치다 보면 자기 막 스스로 배우잖아. 지식 자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물질 자원은 이게 뭐 이 자식 와서 좀 뺏어가고 저 자식 사업한다고 뺏어가고 한번 나이 들어보세요 이제. 그럼 뭐 남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지식 자원을 구축해놔야 돼요. 그럼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럼 지식 자원이 바로 자녀들에게 주어지고 자녀들은 그 지식 자원 하나만 가져도요
왜냐면 나이 젊은 사람들이 약점이 뭐예요? 총체적으로 못 보잖아요. 예, 항상 총체적으로 못 보고 이제 부분 봐가지고 뭐 일하다 맨날 실패하는 게 일 아니에요, 그게.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이 들어서 호강하고 싶으면 책을 많이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삶, 감정적인 삶 요소가 있어야 돼. 감정적인 삶.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여러분 어른들이 뭐 지식도 많고 해도 막 화가 불같고 막 이러면 젊은이들 싫어하잖아요. 예. 아니 나이는 들어서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거 참 젊은 사람들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어른들은 자식들하고 안 살려고 그래. 왜냐하면 자기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기 싫고, 그죠? 괜히 자식들 나 무시하는 모습 싫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살려고 그러는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 입장에서 내가 키웠던 자식하고 함께 사는 것이 재밌죠. 왜 싫겠어요? 좋지. 그런데 이제 그 나타나는 불협화음이 두려운 거지. 그래서 이제 자꾸 헤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장수하면서 그리고 조화롭게 멋지게 사는 방법이에요. 제가 참 오래 연구했습니다. 이건 정말. 그리고 인재양성이라는 게 제일 먼저 건강부터 시작하거든요. 제가 꿈의학교 시작할 때 건강부터 세팅한 거죠. 그래서 식단을 제가 관리했죠. 그 정도로 식단 관리를 제가 엄청나게 합니다. 제 식단은 뭐 당연히 제가 지금 하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건강이 그냥 단순하게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음식 건강과 몇 가지 건강을 챙기면요. 두뇌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해요. 두뇌가. 여러분 지금 망각 증세 많이 있죠? 네. 네. 진짜 이거 옛날에 다 생각나는데 생각이 안 나서. 예. 막 너무 너무 막 느껴지죠. 황당하죠. 예. 너무나 뚜렷한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다 영양소하고 관련되고 두 번째는 활용도입니다. 예. 영양소하고 활용도 두 개로 나눠지는데 영양소가 예를 들어서 인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감퇴돼요. 이런 것처럼 미네랄의 미세 영양소들이 부족해지면 바로 여러분의 망각 증세하고 바로 연동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도인데 이 활용도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럼 책을 읽다 보면 평소에는 안 쓰던 단어들을 책에서는 다 보게 돼. 그럼 한 번 부각할 때마다 그 기억의 회로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책 읽기하고 말하기를 많이 하면 굉장히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요소다. 네. 오늘 괜히 건강 요소가 또 나와가지고 한번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한번 드렸으면 괜찮았죠? 네. 왜냐면 제 자료도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이 자료는 조금 보강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아니 이게 완성이 덜 돼서 주기가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어쨌든 제가 오랫동안 연구한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세부적으로 하위까지 더 내려가진 않았어요. 펼쳐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뼈다귀들이 핵심은 아주 딱 잡아줬습니다. 그거 참조하셔서 건강관리하시면 지금 저처럼 정말 누가 봐도 부족함 없는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여기 오늘 이야기 핵심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